당장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하는 우리는 미루지만 이미 몸도 좋은 이들은 맨날 헬스장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것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잘 활용하여 다스리면 이루고자 하는 꿈과 행동이 일치하는 꿈행일치 할 수 있습니다. 꿈행일치. 이 채널은 구독자 1000명당 $100 기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부는 전쟁 등으로 집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살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덜 먹고 2. 운동해라. 그러나 세상에는 그 간단한 살 빼는 법에 대한 수많은 책과 교육, 심지어 이걸 연구하고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들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단한 살 빼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겠다고 강하게 다짐해도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치킨 냄새가 나면 오늘 한 끼 더 먹는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매우 그럴듯한 생각이 들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의지의 문제였다면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1. 쓰지 말고 2. 일해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더 향상시켜가며 성실하게 꾸준히 일한다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탓을 하고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남들 돈 쓰고 놀 때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입니다. 그들도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의지의 문제일까요? 유전자의 문제일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올바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 몸짱 스타나 부자들처럼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멋있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 다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든 사람의 책상에 놓게 만든 빌 게이츠는 하루 종일 책 읽는 게 취미인데 우리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당장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하는 우리는 미루지만 이미 몸도 좋은 이들은 맨날 헬스장에서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것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잘 활용하여 다스리면 이루고자 하는 꿈과 행동이 일치하는 꿈행일치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유튜브, 드라마, 쇼핑, 먹기 같은 소비적인 취미가 아닌 독서, 운동, 자기를 알리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 등 자신을 개발시키는 생산적인 취미로 즐기며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알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고작 60년 전에야 제대로 연구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로 주로 모든 중독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파민은 뇌에 3군데 정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도파민은 전전두엽과 측자핵에 위치한 도파민입니다. 전전두엽은 뇌 앞쪽, 즉 이마 쪽에 위치한 곳이고 측좌핵은 뇌의 양쪽, 신경이 밀집한 곳으로서 전전두엽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담당하고 측좌핵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방해되는 욕구들은 억제하고 그 목표를 쫓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즉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곳입니다. 계획과 동기부여 둘 다 꿈행일치를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처럼 꿈을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도파민 때문에 비생산적인 일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이성에 관심을 얻고 그 이성과 관계 형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도파민의 작용으로 그 이성을 얻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들, 즉 나의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고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다른 점들을 이해해가며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고 만나게 된다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도파민이 우리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생존과 번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음란물은 그것을 매우 짧게 만듭니다.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을 찾을 수 있고 몇 분 혹은 몇 초 안에 쾌락만 맛보고 끝납니다. 이렇게 짧고 쉽게 도파민이 작용하는 길을 알게 된 우리의 뇌는 이제 음란물의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그 행위를 반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약에도 내성이 생기듯 도파민의 작용에 내성이 생겨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즉 중독이 되는 겁니다. 도파민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오히려 인간이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 이용당합니다. 국수집은 국수를 만들어 팔아야 돈을 법니다. 학원은 학생을 가르쳐야 돈을 벌죠. 하지만 각종 게임,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컨텐츠는 이용자들이 접속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법니다. 그들이 오래 있으면서 보게 되는 광고와 사용하게 되는 유료 컨텐츠가 그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래 붙잡고 있을지 늘 연구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사람들을 뺏기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이 붙잡는 방법은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도파민을 작용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중독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정말로 필요할 때 이 도파민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꼬맹일치 않은 삶을 통해 미래의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이 도파민 식민화에서 우리의 뇌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파민을 소진시켜가며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은 주권으로 우리의 도파민을 올바른 곳에 활용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생산적인 취미를 즐겨야 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회로를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회로는 없앱니다. 익숙한 회로를 따르려는 뇌를 거슬러서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은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항상 환경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곳곳에 목표를 기억나게 해둘 글이나 사진을 붙여 세뇌를 시키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비생산적인 취미들을 떨어뜨리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때마다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도록 숫자화되게 만들어서 이것을 매일 더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책을 10장씩 읽고 잇몸 일으키기 15개씩 했다고 하면 그것을 매일 할 때마다 숫자로 적고 다 더한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10장, 15개는 적어 보여서 성취감이 적지만 일주일에 70장, 105개, 한 달에 300장, 450개, 1년에 3650장, 5475개는 큰 성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것만큼 대단한 성취도 없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 살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살 빼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면 전문가들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마다 얼마나 운동량이 늘었는지, 체지방은 얼마나 줄었고 근육량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어 우리의 몸의 변화보다 더 빠른 시각적인 성과를 보여주므로 꾸준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다가가는 우리의 신체의 변화가 도파민을 작용시켜 이것이 우리의 쾌락을 느끼는 행위가 되게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동기부여해주고 이것을 방해하는 게으른 마음과 먹고 싶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더 큰 성취를 이루게 하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취미가 탄생합니다. 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귀찮고 재미없고 힘든 일들이 어떻게 취미가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소비적인 취미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도파민이 작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성취할 때에도 도파민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잘못된 회로들이 없어질 때까지 지루하고 힘들어도 반복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생산적인 취미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이전의 소비적인 취미의 도파민을 앞서는 순간 선순환에 들어서시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을 사용해 우리를 노예화하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의 수법에 빠지지 맙시다. 이 도파민 식민화에서 우리의 뇌의 주도권을 찾읍시다.
우리의 도파민을 소진시켜가며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지 맙시다. 생산적인 취미로 매일매일 꿈행일치 합시다. 꿈행일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